사실 미리 고백부터 하자면 저는 원래 부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부산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신 분들께는 한번 살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스를 갖다 왜 그렇게 해주는 자, 윤심 질문에 당 이끄는 건 나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나갔는데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왜 저런 질문과 답이 나오는가 하면요. 내용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일단 이쪽 오른쪽 걸 봐주세요. 오늘 공천관리위원, 위원장은 이미 선정이 됐는데 위원 10명을 오늘 공개했는데 가장 주목을 받은 거는 이철규 의원입니다. 이른바 친윤 핵심 인사로 꼽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찐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포함이 됐어요. 찐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앞서서는 당 사무총장도 맡았거든요. 그러자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철규 위원장 공관위원 됐는데 이거 혹시 윤심 작용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아닙니다. 지금 당 이끄는 건 접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내 공천은 충분히 당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특히 당내 공천 분들이 와가지고 당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를 위원장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윤 대통령이나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특별히 뭐 개인적인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듯이. 그건 아닙니다. 이공천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입니다. 저와 공천관리위원장께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겁니다. 앞으로 보시면 그런 우려들은 기우였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굉장히 단언을 하고 선을 그은 것 같은데 정기랑 교수님 기자들 질문에 당을 이끄는 건 접니다. 그럼 이 당을 지금 제가 주도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보면 공천도 제가 위원장과 잘 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거 누구를 향한 말로 들으셨습니까? 혹시 국민 또는 아니면 다른 곳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을 향해서 하는 얘기겠죠. 뭐 다른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명목상 당대표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장인 것만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공관이라고 하는 것이요. 대개 한 10여 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예. 대부분 공관위원장은 외부 인사입니다. 그다음에 공관위원도 외부 인사를 보통 3분의 2 이상을 하게 돼 있어요. 하도록 구성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내 상황, 253개 지역구 선거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라든지 정무적 판단이라든지 이런 걸 누가 할 거냐는 겁니다. 그 대부분 보면 당의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사무총장이나 사무총장 출신의 공관위 부위원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예. 저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원이 됐다? 예. 이것은 이번 국민의힘 공관위의 10명의 공관위원 중에서 예. 키맨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 표현하면은 윤심을 대변하는 윤심 공관위가 된 거다. 자, 이것을 아무리 대표는 접니다라고 얘기해봐야 예. 대표가 공천 과정에 일일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어떤 절대정명의 판단을 할 때 있어서 대표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대부분은 공관위 내부에서의 그런 논의 구조와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에 의해서 공천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윤심 공관위로 우리가 충분히 규정할 수 있겠고 여기에 또 법조인이 4명이나 들어갔어요. 예. 뭡니까? 결국은 이신전심이에요. 지금 검찰 출신 후보자들 어떻게 이 총선 과정에서 공천 과정에서 각 지역에 예. 공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예. 이 과정에서 결국 가제는 개편이라고 법조인들이 지나치게 많이 포진함으로 해서 직간접적인 인연을 통해서 공천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예. 이번 공관위 구성은 이철규 의원과 법조인들이 과도하게
참여함으로 인해서 어. 결국은 윤심 공관위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10명의 공관위원이 오늘 정해진 거죠. 그중에 이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도 있고요. 그리고 당 사무총장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총선을 보면 사무총장이 공천 자체, 공천 과정을 좀 관리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무총장이 들어가 있는데 인재영입위원장이 이철규 위원장. 그리고 이철규 위원장은 앞서서는 사무총장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공관위원장도 하고요. 강준호 변호사. 계속 자리를 맡는 셈이 됐어요, 지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철규 의원이 계속적으로 좀 중요한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예. 저는 이번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의 역할은 본인이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실무위원으로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공관위원이 이제 오늘 10명이 발표가 되었는데 예. 원내에서는 3명이 들어가 있죠. 장동혁 사무총장. 근데 예. 장동혁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들어간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분입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이종성 의원인데 비례대표란 말이에요. 지역구가 아닌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철규 의원이 되어 있는데 이철규 의원이 지역구로서 재선으로서 또 지난번에 사무총장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의 실무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으로서 들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공천관리위원장도 로스쿨 교수가 되었고 또 나머지 위원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와 조금 떨어져 있는 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러한 논란들이 있을 거라는 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모르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임명을 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위원 명단 발표가 있은 이후에 언론에서 이철규 의원이 왜 들어간 것이냐 거기에 대해 물어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당을 이끄는 건 나다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상황도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본인이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법무부 장관에서 바로 넘어오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죠.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번에 있는 총선도 아니고 뭐 그 다음에 어떤 보궐선거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다음번 대선을 생각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본인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가 당내에서 이제 윤심과의 관계, 용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당을 이끄는 건 나다. 한동훈 위원장 말한 내용이 바로 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태근 전 의원님, 발언 기회 요청하셔서 드릴 건데 제가 질문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상 선거 때 되면 당 사무총장이 공천 그 실무 작업을 좀 전체로 관리하는 역할이거든요. 지금 현역 사무총장이 전직 사무총장이 장도겸 위원 사무총장입니다. 근데 전직 사무총장인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관위원이 됐어요. 장동혁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무총장급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예. 예를 들면 장동혁 사무총장이든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든 그거와 다른 견해가 있고 실제로 당내 사정을 잘하는 사람을 같이 포진시켜야 그래야 견제가 되고 민주적 공천이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공천이 왜 계속 문제가 되냐면 소위 당대표나 당 주류가 의원들을 줄 세우는 방법이 공천과 관련해서 컷오프를 시키거나 전략 공천도 내리꽂거나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 문제 있다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당내에서는 예를 들면 김웅 의원 같은 사람은 아예 나 이번에 출마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현역 의원 중에. 그런 사람이 가서 사심없이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누가 봐도 예를 들면 한동훈 체제에서 장동혁 사무총장이 들어왔고 이철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강서 선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가 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계속 활동했다가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사실은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한다면 주류나 윤심을 반영하는 사람과 다른 입장을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예를 들면 친박과 친이가 싸울 때에도 예를 들면 MB 정권 때에는 그래도 친박 쪽에서 주요 공심위원을 넣어요. 그때 강창희 의원이란 이런 사람 넣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당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는 정상에서 많이 이탈했어요. 자, 일단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관위원이 된 걸 가지고 기자들 질문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10명이잖아요. 뭐 평균 연령 나오고요. 70년생 절반. 근데 10명 가운데 4명이 법조인. 지금 국민의힘과 관련된 어떤 인선에서는요. 검사 출신 그리고 뭐 판사 등 변호사까지 포함해서 법조인 출신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들이 많았는데 오늘도 한 법조인 따져보니까 4명이 포함이 됐거든요. 윤경호 소장님.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련 질문을 오늘 받았습니다. 기자들로부터. 그리고 대답을 했어요. 들어보시죠. 이 국회의원은 입법부는 법률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가 배제돼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많은 율사들이 있죠. 그리고 민주당의 공관위원회에서도 상당수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윤경호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법조인이 좀 숫자가 있다. 그러니까 법조인이라고 통칭해서 판사 출신, 검사 출신 그리고 변호사 예. 그 자체를 문제 삼을 거는 뭐 논리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봐요. 문제는 지금 사회적으로 반감은 검사 출신이 왜 이렇게 많이 해먹느냐. 아니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 바로 오더니 여당 대표마저도 검사 출신이냐. 처음에 주요 공직 인사를 할 때 무슨 총리 비서실장도 검사 출신, 금감위원장도, 금감원장도 예. 검사 출신, 그리고 대통령실의 뭐 주요 참모들, 보직의 예. 참모들 뭐 그거에 대한 반감이 컸잖아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대중들에게 왜 공감을 얻느냐? 아니 무슨 검찰 쿠데타로 지금 집권한 거야? 라는 식의 얘기까지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검사 출신들이 대부분 득세를 했다면 지금 포진이 됐다면 예. 아마 엄청난 반감이 커졌겠죠. 그러나 지금 4명 중에 보니까 유일준 변호사만 사실 검사로서의 경력이 대표적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뭐 판사 출신이에요. 그냥, 장동혁 예, 사무총장 사실 판사 출신 그렇습니다. 중에 이제 발탁된 건데 저는 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법조인이라고 얘기되는 변호사,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기업에서든 정치권에서든 어디서든 대부분 대접을 받는 거 뭐 어떻게 보면 사회 변화의 반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과잉 대표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정치라는 게 법 위에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대화와 타협이라는 거. 꼭 법대로만으로 모든 게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치의 사법화라는 현상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정치 여야 간에 싸우다가도 결국 예. 법원에 가서 가처분 신청 제기해 법원에 가서 판단해 주세요. 법원이 정치를 오히려 더 좌우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거에서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법대로 법을 위반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에서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법 위에 정치가 있다는 거를 유권자들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 정당도 그런 거를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법조인들이 이렇게 과잉 대표되는 거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뭐 이래저래 질문을 받았어요. 지금 뉴스와이드가 다룬 이런 내용에 관한 질문들을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 질문을 받은 거죠. 그리고 아까 답변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요.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순서죠. 이상 토크 지금부터 진행해 보겠는데요. 오늘 나오실 분은 지금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총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 뭐 이기는 정당,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한 위원장과는 좀 다른 입장을 내신 분이 있네요. 다름 아닌 안철수 의원인데요. 우선 관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당에 들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우리가 질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보면 경기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저는 10석 정도가 가능할까. 자, 그럼 지금부터 안 의원님 모셔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근데 목소리에 힘이 없으신 것 같네요, 오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죠. 예. 바람이 분당. 썰렁하네요. 예. 질문 바로 들어갈게요. 네. 예. 뭐 갑자기 바람 얘기를 하시네요. 예. 지금 들으셨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질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의원께서는
경기도 10석 정도밖에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말 당이 어렵습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정말 경기도도 어렵습니다. 까마귀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예. 그래서 이 선거를 제가 치러본 사람 아닙니까? 예. 이 전국 단위로 이 당대표가 돌아다니다 보면 경기도만 신경 못 씁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에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지원 유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하고 싶다는 얘기신가요? 무슨 그런 소리입니까? 말씀은 아니죠. 예. 그래도 뭐 질문하시죠, 배우찬 소장님. 안 의원께서 경기도를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역할을 하겠다는 뜻일 것 같기도 한데, 근데 10석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 경기도가 7석이었거든요. 그죠? 국민의힘 전신정당이 7석이었어요. 네, 10석이면은 뭐 저는 지난 총선보다 좋은 거 아닙니까? 전국 단위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종찬 소장님, 한국에서 양을 키우기가 쉽지 않은 이유 아십니까? 양요? 예. 뭡니까? 양도 소득세 내야 돼서 그렇습니다. 양도 소득세. 그만큼 민생 문제를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예. 네. 보여주기식 민생 행보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조를 바꿔야 된다. 그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의원님도 말씀드립니다. 총선이 힘들 것 같은데요. 실망입니다. 질문이나 좀 해주십시오. 오늘 안 의원님이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질문 좀 아닙니다. 빨리 드릴게요, 제가. 네. 오늘 이낙연 전 대표 앞서 다뤘지만 탈당을 했거든요. 조만간 뭐 신당 창당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 의원께서도 또 창당하면 또 일가견이 있으신데 2010년 총선 때 이른바 녹색 돌풍의 주역이었는데 신당 창당의 선배로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제가 또 유머 하나 하겠습니다. 예. 한국은 원을 쓰지 않습니까? 예. 일본은 뭡니까? 엔화 N이죠. 그럼 호주는 뭡니까? 뭡니까? 달러입니까? 뭡니까? 호주머니입니다. 호주머니를 열어서 가진 것들을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지 예. 잘 살펴봐야 전략 전술이 나온다. 이렇게 호주머니에 말씀드립니다. 뭐가 있는지 살펴보시라. 그렇습니다. 그런 조언이시군요. 네. 예. 네. 예. 근데 안 의원님 재밌다. 제발 네. 그런 유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2016년에는 이상훈 앵커가 이야기했듯이 녹색 돌풍이었잖아요. 오늘 또 녹색 옷을 입고 나온데 안 의원께서 네. 그러네요. 근데 지금은 영 존재감이 없다. 그런 유머를 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안 의원의 존재감이 나오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살펴보면 전국에서 안철수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오히려 배종찬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걸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갚아주신 것 같아요. 인지도는 아니, 근데- 여전합니다. 호감도는 제가 더 높잖아요. 뭐 그런 여론조사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두 분은 나오시면 자주 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질문 바로 들어갈게요. 요즘에 뭐 이 여권의 관심 인물이라고 하면 단연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 어제는 부산 방문하면서 이른바 1992년 맨투맨 티셔츠 이게 좀 주목을 받았거든요. 지금 사진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준비된 대로 좀 이렇게 흘려주시고요. 저 티셔츠를 입는데 이게 주목을 받았는데 반면에 안 의원께서는 마라톤 자주 뛰시잖아요. 근데 네. 어떤 이렇게 스타일 면에서 조금 한동훈 위원장이 앞선 거 아니냐? 혹시 안 위원장께서 부러우신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 드리면 뭐라고 하실까요? 그런데요. 예. 사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다 제가 했던 겁니다. 제가 했다고? 원조입니다. 오. 넥타이 풀고 셔츠 스타일로 입던 거, 예. 그리고 후드티 입던 거, 예. 그리고 목소리까지 바꾼 거, 이거 다 제가 했던 겁니다. 어. 네, 제가 진짜입니다. 스타일에 먼저 하셨다. 네, 안 의원님 근데 예. 2021년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눈썹 문신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결과는 안 좋았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다음에 뭐 예쁘게 후드티 잘 됐는데. 후드티 말씀하시는데 예. 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처럼 좀 주목을 받으려면 뭔가 좀 스타일의 변화, 헤어스타일을 배종찬 소장, 배추도사처럼 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렇게 하면 수도권 전멸합니다. 저 과거에 염색도 했었고요. 오. 그러나 말씀드리는 파격은 쉽습니다. 아. 그러나 보이지 않게 내실을 갖추는 건 어렵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머니하면 수도권 전멸이라는 게 인상적인 답변인데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져야 될 거 아닐까요? 뭐 아무튼 개인적으로 해보시고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안 의원님. 오늘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 지금 안 의원님과 앙숙 중에 앙수로 꼽히는 이준석 전 대표와 손잡을 가능성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리고 말씀드렸는데 이준석 씨하고는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이준석 씨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곰돌이 푸가 수영을 하면 뭡니까? 뭡니까? 어푸입니다. 어프 떠나요. 둘이서 예. 제주도까지 뻗어 가시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란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이 코너 계속 해야 됩니까?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 안 의원님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